손흥민 선수가 지난 라운드부터 다시 원톱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렇게 원톱으로 기용되는 기간이 한 달가량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히샬리송이 3주에서 4주 정도 부상 때문에 결장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손흥민 원톱에 왼쪽에 베르너, 오른쪽에 클루셉스키 혹은 뭐 브레넌 존슨 이렇게 이제 3톱이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난 경기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못한다 이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손흥민의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공격 찬스가 한번 왔을 때 뭐 골대를 바로 맞추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에게 공간만 나면 잡아서 위협적인 플레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주질 못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나올 때까지는 사실은 매우 답답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냐? 일단 근본적으로 손흥민의 오른쪽에 클루셉스키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포로가 부상이었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에메르송 로얄과 클루셉스키의 조합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에메르송 로얄도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고 클루셉스키도 빠른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사실은 상대 수비를 뭐 끌어내거나 했을 때 빠르게 활용해야 되는데 이 빠르게 활용하는 것이 안 되죠. 예를 들면 클루셉스키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로얄이 뛰어간다. 이 패턴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에메르송 로얄이 크로스라던가 컷백이라던가 이런 마지막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것이 잘 안 됐습니다. 왼쪽 라인에서는 손흥민이 중앙에 배치되니까 왼쪽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베르너가 나오고 있죠. 베르너가 지난 경기 득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왼쪽 라인의 공격이 죽는 건 베르너의 문제가 좀 크거든요. 약간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플랜 A는 정말 명확한데 이 플랜 A에서 약간의 변주를 못 준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토트넘이 측면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특히나 이 우도기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풀백이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메디슨이 약간 왼쪽에 있기 때문에 메디슨이 공간으로 침투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도기와 메디슨이 같이 뛰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가 이 움직임을 모두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비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으로 측면으로 수비를 끌고 나왔던 측면 공격수가 패스를 해라 이건데 이 패스를 베르너가 못해요. 이 장점 자체가 이 선수는 빠르고 공간 침투할 때 위협적인 선수지만 물론 결정력은 부족하죠. 그런데 이 선수의 단점은 명확하게도 연계 플레이, 세밀함 여기에 있거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못 주거나 아니면 느리게 주면서 상대 수비가 이미 이 공간을 보고 다가설 때 그제서야 패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에게 어쨌든 공간이 나려면 좌우 측면에서 계속 흔들어주는 패턴을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라인에 에메르송 로얄이 아니라 포로가 기용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클루셉스키가 수비를 끌어냅니다. 끌어내면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포로가 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또 끌려 나와요. 그러면 수비가 한 명, 두 명 계속 끌려 나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럼 이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고 여기서 컷백, 손흥민이 득점. 이런 패턴이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수비가 아무리 밀집해 있어도 한 명, 두 명을 끌어내면서 가운데 있는 선수의 공간을 만든다. 이거거든요. 사실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쓸 수 있는 이유도 손흥민 선수가 뭐 박스 안에서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려준다고 해서 뭐 키가 큰 선수들과 부딪혀서 뭐 헤더를 만드는 그런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밀집된 수비 라인 안에 손흥민을 배치하는 이유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만들겠다. 최근 토트넘은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플레이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번 경기에 포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왼쪽 라인에는 손흥민이 중앙에 배치되면 베르너가 나올 것이 유력하거든요. 뭐 브레넌 존슨이 왼쪽에 나오면 브레넌 존슨도 잘 못하잖아요. 지난 경기랑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손흥민을 원톱으로 두고 당분간은 손흥민 선수가 요 좁은 공간에서 뛸 때 손흥민에게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토트넘이 풀어야 되는 가장 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토트넘이 몇 가지의 다양한 변화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베르너가 이러한 플레이를 너무 못한다 싶으면 베르너가 살짝 그냥 안으로 들어가 있고 메디슨이 조금 더 측면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어차피 메디슨이 측면에서 빠졌을 때 수비를 끌어내면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메디슨이 지금 토트넘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디슨이 측면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맡고 베르너가 살짝 가운데에서 이 선수의 장점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거니까 빠르게 공간으로 뛰어간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가
뛰어 들어가는 베르너를 향해서 끌려 나가니까 끌려 나가면 또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으로 뭐 우도기가 또 뛰어 들어가고 뛰어 들어가면 또 공간이 나오고 이때 손흥민에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베르너를 왼쪽에 기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손흥민이 했었던 그 측면 공격수의 역할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베르너의 장점과 단점은 또 손흥민과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맞는 전술 변화와 메디슨과 스위칭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을 좀 고민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손흥민과 베르너를 위치를 바꿔서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가장 큰 문제는 베르너가 연계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건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계잖아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어준다. 이게 이번 시즌 너무나 많이 나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차라리 측면에서 공간을 만들기가 힘들다면 손흥민을 왼쪽으로 배치해서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공간을 만드는 우도기, 메디슨, 손흥민 요 세 명의 조합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형태가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끌어내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손흥민이 끌어냈을 때 뛰어 들어가는 메디슨 뭐 혹은 우도기 이렇게 이 선수들이 뛰어갈 수도 있지만 안쪽에 있는 베르너가 이 선수의 장점은 공간 침투니까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다가 베르너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나올 때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2차적인 침투를 가져가면 사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최근에 너무 전술 패턴이 많이 읽힌다는 평가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 패턴이 좀 단순합니다. 측면으로 끌어내고 뒤에 있었던 선수가 침투 이것만 하거든요. 좌우 측면에서 끌어내고 가운데서 침투 이것만 반복을 하니까 약간 읽히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왜 손흥민의 가마차기가 안 터지느냐 이것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과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끌어냈을 때 사실은 뭐 가운데 있을 때는 중거리 슈팅하기가 힘들어요. 손흥민 선수가 바깥으로 나와서 차야 되니까 바깥으로 나오면 가운데에 선수가 아무도 없어서 이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비우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뛰게 된다면 여기서 끌어냈을 때 분명히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누군가 침투에 들어가고 들어가길 바라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도 혹은 볼이 없을 때도 가운데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이미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상대 수비도 안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자체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 것을 이번 시즌에 많이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중거리 슈팅이니까 이거를 토트넘이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손흥민이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냈을 때 메디슨이나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이 선수들이 쓰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베르너 같은 선수가 수비를 달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준다.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손흥민의 중거리 슈팅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근본적으로는 뭐 손흥민 선수가 원톱에서 뛰든 아니면 측면에서 뛰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약간은 반복되는 경향이 이제는 좀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들이 어느 정도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기용됐을 때 특히나 가운데에서 수비의 공간을 토트넘이 못 만드니까 계속 고립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히샬리송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쓸 것이라면 손흥민에게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고 좌우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거나 아니면 뭐 미드필더 라인에서 흔들든 손흥민이 볼을 잡을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이 하던 것에 더해서 추가적인 패턴을 좀 들고 나올 수 있어야 손흥민의 좋은 흐름도 이번 시즌 내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손흥민이 살아나야 토트넘의 성적도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아주 치열한 지금 승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득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흥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수록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가능성도 더욱더 커지지 않나 싶네요.